지난 6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학계, 언론단체,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위원 총 12명으로 구성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협의체의 2차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1차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오늘은 어떤 안건으로 어떤 회의를 하는지 국민도 언론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른바 밀실협의입니다. 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명칭 자체가 적절한지, 또 위원들 간의 정치적 편향이 협의체 활동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우려가 나왔었고, 위원을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허위 조작 정보가 무엇인지, 누가 그 여부를 판단할지 기준도 없는 민감한 주제를 갖고 열리는 협의체인 만큼 내부에서도 그 우려가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협의체는 출범 자체에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첫째, 허위 조작 정보라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위원 선발에 있어서 그 기준이나 요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위원 선발은 방통위가 했습니다. 또 나라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자율규제라는 명칭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둘째, 이 협의체에는 정작 자율규제의 당사자인 업계가 배제된 상태로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상 업계들은 이미 한국인터넷정책자율기구의 키소의 전문가 풀을 활용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문제되는 기사에 대해서 임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작년에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대책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정권을 위한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협의체의 회의 내용과 과정을 국민과 언론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이 협의체가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 길들이기 혹은 특정 매체의 언론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 지난달 말에 KB 국민카드 고객 2,000여 명의 신용카드 번호가 해킹되어 유출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KB카드 측은 해킹이 확인된 즉시 해당 카드를 정지시켰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는 없다고 밝혔지만 또다시 일어난 정보 유출 사고에 민심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빈 공격이라고 불리는 이번 해킹 방식은 카드 일련 번호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바탕으로 카드 번호를 조합해서 실제 카드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해커들은 이 카드로 아마존에서 결제가 가능한지 시도를 먼저 해본 뒤에 유효 카드들을 골라내서 팔아넘겨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빈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2017년 시티은행 체크카드 번호가 빈 공격으로 노출된 바 있으며 은행들을 상대로 한 빈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유출 사고를 막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동안 개인정보마저 공유하는 시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만큼 우리나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미 2017년에 해킹 사고 등 정보 보호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유출된 개인정보만이 2억 건이 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보관리 실패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키워왔습니다. 유출 사고의 반복은 개인의 물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으며 산업발전 저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마저 망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 과기부 등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빈틈없는 보안 관리를 통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엄정한 관리 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